미국 증시 역사에서 가장 상승세가 강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S&P 500은 역대 최고점 근처에서 계속 상승하며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뉴스가 좋은 와중에도 투자자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고점에서 샀다가 손실을 입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보도되는 침체 우려, AI 거품 논쟁,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만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얼마를 잃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최고점에만 샀던 사람의 계좌입니다. S&P 500 고점 투자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높은 주가에 대한 시장의 공포는 실제로 매우 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투자 포럼을 보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역사적 고점인데 샀다가 망하면? 이러한 두려움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점 직후 대폭락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때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스닥은 50% 이상 빠졌고 S&P 500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때는 고점에 산 투자자들이 정말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직전인 2008년 9월 S&P 500은 1500을 넘었습니다. 그 이후는 극심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점에서 모든 자금을 투자했다면 50%의 손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2025년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에서 23배 수준입니다. 이는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을 상회합니다. 높은 수준인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기술주의 집중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S&P 500 시총의 35%가 정보기술 업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하나만 해도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AI 광풍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침체 경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역 분쟁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도 이슈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 요소들이 한데 모여 투자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킨 상태입니다. 고점에 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이미 다 오른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투자자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극단적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20년 동안 매년 단 하루만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해 S&P 500이 가장 비쌌던 바로 그 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08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당시도 포함입니다. 2020년 팬데믹 충격도 포함입니다. 20년 동안 최악의 타이밍만 골라서 산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점이라고 매번 정확히 맞춰서 샀습니다. 최고점 직후 대폭락이 오면 그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거나 관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찰스 슈왑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이 최악의 타이밍 전략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년 동안 초기 자본이 얼마로 불어났는지 아세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100만 달러였다면 300만 달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연평균 약 5.6%의 수익률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비교군입니다. 같은 기간 관망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제 좀 떨어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또 올라갔네 하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기 자본이 50%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타이밍 투자자가 현금 관망자보다 2배 정도 더 큰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뜻입니다.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개 적게 사고 적게 많이 사는 전략입니다. 이 사람은 초기 자본이 4배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고점 투자의 3배 수익률보다 더 높은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의 힘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물렀느냐는 것입니다. 네. 고점에서 산 사람도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주가는 전부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산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위기로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2009년부터 회복이 시작됐고 2010년부터는 급등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사람의 손해는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관망만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은 현금으로 남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은 하락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손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S&P 500은 작년에만 23% 올랐습니다. 작년 전년도에는 24%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일이 없었던 수익률입니다. 나스닥까지 포함하면 더합니다. 나스닥은 28%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로 사상 처음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S&P 500은 57번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자주 최고점을 갱신한 해 중 하나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높이 올랐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너무 빨리 올랐을 때입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직전 월가는 역사상 최고의 수익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이 경제를 영구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실적도 없는 주식을 100배까지 샀습니다. 펀더멘털 따위는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폭락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을 외면했고 공포와 탐욕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2025년 월가의 분석을 들어보세요. 골드만삭스는 연말 S&P 500이 6,5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도이치뱅크는 7,000포인트를 목표로 제시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8%에서 18% 상승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기업 실적 성장률도 밝습니다. 기업 순이익이 2025년에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도 7%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계속 실적을 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3%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질 경제 성장도 약 2% 정도로 예상됩니다. 즉, 펀더멘털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IT 버블 때와 지금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버블은 실적 뒷받침이 없는 주가 상승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강한 실적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버블의 징조로 보이지만 현재 기술주들의 실적은 매우 견고합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해마다 배로 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강한 실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S&P 500이 고점에서 매수된 투자자들 중에 손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보유했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역사적 통계를 보겠습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92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98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0% 정도입니다. 이는 매우 일관된 수치입니다. 가장 최근 10년간도 10%를 조금 넘깁니다. 2013년 이후 10년은 10.6%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점에 들어갔든 장기로 보유하면 10% 근처의 수익률을 거둬들였다는 뜻입니다. 10년을 보유한다면 초기 자본이 2.6배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0% 수익률은 초기 투자 시점과 거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투자한 사람들도 결국 10년을 버티면 연평균 1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투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 직전에 투자한 사람들도 오늘날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둬들였습니다. 시장의 리스크도 생각해 봅시다. 고점에서 매수한 경우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확률은 높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5년 이상 보유한다면 손해 확률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5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 중에 손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는 계속 성장합니다. 기업들은 계속 실적을 늘립니다. 배당금도 나옵니다. 해마다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S&P 500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고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점에서 샀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보유했을 때보다 낫습니다.
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매해 3% 정도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제자리여도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이긴 것입니다. 투자자 심리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못 사고 관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려고 생각해도 이미 더 올라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들어가지 못한 채로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몇 배가 오릅니다. 이제는 정말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평생 현금을 들고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가장 비싼 기회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말 버블일까요? IT 버블 때와 비교해 봅시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실적도 없이 몇 배씩 올랐습니다. 자, 인터넷 회사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때로 100배를 넘었습니다. 한 주에 몇 센트 벌지만 몇백 달러에 팔렸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기술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도 높지만 평균 26배에서 30배 정도입니다. S&P 500 전체로는 22배에서 23배입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높지만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해마다 배로 뛰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성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 수익화도 시작됐습니다. 알파벳의 광고 수익도 견고합니다. 이들 회사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강한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버블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버블이라고 생각할까요? 심리학적 편향 때문입니다. 고점이라는 숫자 자체가 두려움을 줍니다. 5천, 6천 이런 숫자들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S&P 500이 1000에서 2000으로 갈 때와 5000에서 6000으로 갈 때의 백분율 수익률은 같습니다. 단 10%씩입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수익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장점입니다. 충격도 덜합니다. 마이너스 10%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심리 타격이 덜합니다. 그냥 올해는 못 올랐다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투자한 사람은 마이너스 10% 하락했다는 것이 너무 큰 타격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팔고 싶어집니다. 그때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에 투자한 후 손해를 본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타이밍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못 버텼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락할 때 팔았습니다. 가장 회복될 때 다시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가 과거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기술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실제 가치를 창출합니다. 과거 인터넷 버블 때처럼 주식만 있고 실적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AI 기술은 기업들의 실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펀더멘털입니다. 경제의 펀더멘털도 견고합니다. 미국 실업률은 역사적 저수준입니다. 기업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계속 소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한국만 해도 S&P 500의 기록적인 투자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도 현실적입니다. 월가의 성장 가능성 추정은 기존 예상을 제시합니다. 극단적인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기업 이익 성장률을 11%로 예상합니다. 매출 성장률은 5%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배당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주가가 올라간 때문입니다. 배당금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받는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계속 증가합니다. 금리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지 오래됩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 중입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주식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주니까요. 이것이 현재의 강한 주식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S&P 500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단기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조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보면 손실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S&P 500의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찰스 슈왑의 20년 실험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한 사람도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타이밍 재다가 못 들어간 사람은 기회 손실로 훨씬 큰 손해를 봤습니다. 두 번째, 장기 보유가 모든 것입니다. 고점에서 사더라도 계속 보유하면 결국 이겼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역사적으로 누구나 이겼습니다. 이것은 수학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 현재는 버블이 아닙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지만 극단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으로 정당화됩니다. 기업들의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현금으로 가만히 있으면 매해 3% 정도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은 배당금과 가격 상승을 통해 보상합니다. 현금 보유의 기회 손실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 관리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종목을 마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에 동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불경기에 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호황에 과하게 욕심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S&P 500처럼 광범위한 지수는 개별 종목보다 심리 관리가 쉽습니다. 이미 500개 기업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해야 할까요?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후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에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져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한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입니다. 고점 공포는 환상입니다.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환상입니다. 실제 위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불경기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투자에서 정말 심각한 손실을 만듭니다. 현재의 S&P 500의 고점은 앞으로의 S&P 500의 저점이 될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지금의 가격이 아주 싼 가격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영상을 다시 생각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결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제 이슈의 진실을 계속 파헤쳐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